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란 자가 그래도 앞뒤 분간 못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가슴을 팍팍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더 이상 국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국민 앞에 자신의 지난 과오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또한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 되지 않으려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국민들의 삶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의 할 일이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또한 모든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 끌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심리를 마치고 탄핵 인용을 해서 파면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국민들,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 모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위에 또 계속 수고가 많으실 텐데요. 이상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윤석열 파면을 위한 불교 기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촛불행동은 1월 4일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애도하는 마음과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의 투지를 담아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제 사회를 맡았습니다. 서울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묵념을 진행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리에서 예를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79명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방석이랑 촛불을 나눠드리고 있으니 꼭 챙기셔서 자리에, 바닥이 찹니다. 네, 자리에 앉으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들은 잡아갈 때는 개 패듯이 잘도 끌고 가던데 내란 수개놈 시킨다는 경호처가 권총 차고 있다고 무서워서 징징대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공권력입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의 지연 전력에 동조해 세포 쇼를 벌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스 보셨죠?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장을 비롯해 고위 간부들을 즉시 체포하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는 체포할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래서 검찰 독재 정권 하에 검찰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 없고 무서우면 공수처는 영장이나 청구하시고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한테 집행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겠으면 민주노총한테 맡기세요냐! 윤석열의 체포 거부, 경호처의 체포 방해 행위는 2차 내란입니다. 그들의 범죄는 차곡차곡 쌓일 뿐입니다. 윤석열은 어차피 체포됩니다. 시간 문제죠. 그런데 그 몰락의 길에 줄줄이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저로 빛의 속도로 따라간 윤상현 보셨죠? 네, 윤상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저지른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들, 이 사람들은요 특공방뿐만 아니라 내란 수계 옹호, 범죄자 은닉도 다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경호처장을 해임하지 않는 최상목까지 모조리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월 7일 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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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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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관저로 달려가신 우리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민주노총에서 3시부터 관저 앞에서 1박 2일 집중 철야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저 앞에서 함께 싸우고 계신 민주노총과 우리 시민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는 투쟁도 중요하고 헌재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선고할 수 있는 투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헌재 앞에서 촛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오늘은 재판 준비 기일로 진행을 했고요. 첫 변론기를 14일로 잡았습니다. 이 속도면 제가 볼 땐 체포보다 파면이 더 빠를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파면되면 경호 받을 수 없잖아요. 체포, 구속, 파면 동시다발로 싸워야 됩니다. 다시 그거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오늘 여는 발언자를 모시겠습니다. 수원, 오산, 화성, 촛불행동 남기혁 공동대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함성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원, 오산, 화성 촛불행동 공동대표 남기혁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월 3일이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어느새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직도 윤석열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충격적인 사실은 윤석열이 일으키려 했던 내란은 단순한 계엄이 아니라 잔혹한 테러를 수반한 내란이라는 것입니다. 도끼로 문을 찍고 총을 쏴서 국회의원들을 내란은 윤석열의 명령, 체포조가 가지고 있었던 야구방맹이, 송곳, 망치 등의 고문도구, 정치인과 판사와 언론인과 종교인과 노조 지도자들을 수거하고 처리하고 사살하라는 작전 계획. 이것은 1980년 5월 광주 학살, 멀게는 제주 4.3의 재현입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공포스럽고 끔찍합니다. 저들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회는 봉쇄 해산되고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촛불행동의 김민웅 대표와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김지선 대표를 비롯한 촛불행동 집행부 전부가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작년 4월 총선이 부정선거로 선포되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의 독재가 완성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공포의 감옥 안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지적했듯이 저들은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전쟁을 여러 차례 도발했습니다. 북한 도발을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확실한 증언도 어제 나왔습니다. 어이없게도 오늘 공수처는 내란 수계 윤석열 체포를 포기했습니다. 09년 1월 용산에서는 같은 해 9월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는 2022년 거제 대우조선소에서는 평화의 섬 제주 강정에서는 힘없는 서민과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용역 깡패를 동원하고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개 패듯이 두들겨 패고 죽음으로 내몰 때는 그렇게 공권력을 잘 사용하더니 미친 윤석열 하나 체포하는 것에는 이렇게도 온정적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내란이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괴물 하나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란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나라야 어찌되든 오직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군 장성과 장교들, 행정부의 장관들, 해방 이후 80년 동안 보수 우파를 참칭해온 도적무리 국힘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기레기들, 검찰과 국정원 간부들, 극우 유튜버와 목사들, 광신적 추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되는 준동을 또 교묘한 거짓말을 막아내고 제압하지 못하면 상황은 자칫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경제 권력, 정치 권력과 언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들을 막고 막아낼 힘은 주권자인 국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고 주체적인 시민, 주가인자인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토요일 전국 집중으로 총집결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체포와 파면 확정, 그리고 적폐인 국힘당 해산과 내란 세력이 일망타진될 때까지 우리의 역량을 모두 모아내야 합니다. 돌아보면 해방 80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국가 전복 세력, 반란 세력, 내란 세력의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고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늑약 120년을 맞은 올해, 광복 80주년인 올해 끝을 봅시다. 여러분, 이들을 단대 처단하고 올해 2025년을 새로운 나라의 원년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동학의 녹두장군 정봉준이 만들려고 했던 평등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꿨던 나라는 3.1운동의 유관순 열사가 그리던 자주 독립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꾸던 나라는 80년 전 몽양 여우전 선생이 구상했던 새로운 공화국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5.18 광주의 윤상원 열사와 양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청년 김용준이 꿈꾸는 정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위안부 김복동 할머니, 평화운동가 김복동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외치던 평화와 인권의 나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 자신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 것입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지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윤석열을 파면시키자는 굳센 마음으로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투쟁이 계속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참석하고 싶지만 못하시는 동포들에게도 아주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해외 동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습니다. 국격에 따라 해외 동포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을 때는 해외 동포들이 대신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평화적인 외교를 추진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해외 동포들이 사회에서 존중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2024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며 내란을 계획했습니다. 그 추운 밤에 여러분들이 나섰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보며
전 세계 언론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윤석열이란 내란 수계를 막은 것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윤석열이 붕괴시킨 국격을 우리 시민들이 지키고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길을 쓰고 물러나지 않겠다는 이 추태를 보이는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추운 날씨에도 매일 나와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국격이 지켜지고 민주주의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격입니다. 계엄이 터진 날 대부분의 호주 지인들과 친구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쯤 윤석열은 체포되었겠지? 그리고 지금쯤 감옥에 갔겠지? 세상의 대부분은 윤석열이 이미 체포됐고 감옥에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은 계엄이 끝난 지 이제 딱 한 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체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무 잘못 없는 군인들과 경호원들을 공수처와 싸우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에게 사죄는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발악할수록 우리나라의 환율은 하락하고 국격은 추락합니다. 얼마 전 브리즈번 집회에서 발언했던 한 호주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힘은 자기 당 대표인 한동훈을 사살하라고까지 한 윤석열을 이렇게까지 보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왜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체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전 세계가 남아있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란죄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국격은 계속 추락할 것이고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실추된 국격을 우리 지금 당장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자랑스러웠던 저희 대한민국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윤석열의 만행으로 인해 해외에 사는 동포들의 삶도 계속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윤석열의 파면만이 평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때로 어지럽더라도 우리 민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월
체포영장 집행하는 동안 국힘당 뭘 했습니까? 법원 행정처랑 대법원에 항의 방문 갔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탄핵하겠다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맨날 얘기하던 판사 겁박 행위 아니에요? 윤석열이 극우단체에게 보낸 신년 편지를 보면서 국힘당 내부에서도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윤석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 수계를 비호하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가는 길에 순장조로 저희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내란 동조범을 자청하는 국힘당 의원들 규탄 행동이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투쟁을 해야 되는 곳이 대구 촛불행동인데요. 대구 촛불행동에서는 하루에 한 놈씩 내란정당 국힘당 도장 깨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네, 추경호를 시작으로 매일 대구 지역 국힘당 의원들 사무실 앞을 찾아가서 투쟁을 벌이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대구 시민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매일 이어지는 일정표 확인하시고 대구에 사시는 촛불 시민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 촛불행동에서는 무림 고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시민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첫 번째 모실 분은요, 서울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대학원생이십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대학원생입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분들께 추모를 표하고 싶습니다. 11년 전 4월 16일에 세월호 뉴스를 접하였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온 국민이 생생하게 기억하듯 2024년 12월 29일 또한 모두의 기억 속 흉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가 이런 자리에 올라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일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인의 가벼운 위로가 공감이 모여 우리가 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커다란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두려워하는 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정과 미패도 없는 분향소를 기억합니다. 고인들의 얼굴과 이름이 시민들의 연대를 불러일으키고 목소리를 만들 것이 분명했기에 그들은 발악하며 희생자들을 은폐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가짜 추모였습니다. 그런 기만을 행하던 윤석열이 사고가 일어나자 내란 이후 최초로 SNS 글을 올립니다. 국가적인 참사를 재기의 기회로 보는 이 작자의 작태가 타인의 고통을 기회로만 이용하는 그 비인간성에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국감 도중 폰으로 비키니 사진에 몰두하시던 권성동 대표님, 정쟁을 멈추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언제부터 친위 쿠데타가 정쟁으로 축소할 문제였습니까? 이들에게는 참사조차 정치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으로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탄핵 국면이 왜 일어났는지, 내란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질겁하며 회피하려는 모습에 실수만 나옵니다. 참사 당일 불꽃축제를 그대로 진행하신 오세훈 시장님도 똑똑히 들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무상급식을 주기 싫다며 시장직을 걸었던 시대의 아이들이 지금의 유권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이들은 농민의 트랙터를 막았던 당신을 비롯한 내란본 무리에게 맞섰고 지금도 응원봉을 든 채 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국민이 아니라 매서운 추위를 뚫고 길바닥에 앉아 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외치는 우리 또한 국민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기 분명히 존재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역사 관련 학문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여러분을 응원하려고 합니다. 반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란의 상황을 바로잡아 정상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통치 이념인 성리학에 반하여 나라를 어지럽히는 왕을 교체하였을 때 썼던 우리나라의 역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이 국가 근간 헌법에 반하여 독재자가 되려는 윤석열의 탄핵을 위해 모인 우리와 매우 흡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고 이를 고치려 했던 민초의 역사는 동학농민운동,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으로 흘러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계승하여 나라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